마치 공격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듯 용왕이 나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인벤토리 안에 있을 수 없이 많은 언데드들을 향해 명령했을 뿐. 일어나라. 허그에 열린 균열과 함께 스켈레톤들이 일제히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짜고 무기를 들어 눈앞의 용왕을 적대시한다. 호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딱히 용왕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을 확인하듯이 제 몸 곳곳을 움직여보며 뭔가를 가늠하듯이 흐음하는 소리를 이따금씩 낼 뿐. 그런가? 그런 건가? 그러던 용왕이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용은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몸 안에 수없이 많은 만화가 쌓이는 법이지. 어지간한 별에 필적할 정도로 말이야.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던 용왕이 이내 씩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던 만화가 전부 사라졌군. 아니, 전부는 아닌가. 파사사사.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놈의 손에서 푸른색 전기가 파직거리기 시작했다. 딱, 자네가 마법사였다면 가졌을 정도의 만화만이 남아있군. 그것은 용족의 수장이라는 자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고작 일서클인 마법사도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는 마법 일렉트로 볼이었다. 재미있군. 이래서는 만화가 모자라서 폴리모프 해제도 못하겠고 아예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겨루어 보자. 이건가? 하. 즐겁다는 듯이 웃는 용왕의 말에도 나는 아랑곳 아는 채 왼손에서 흑염을 뿜어냈다. 화르륵. 허구에서 피어나는 검은색 불꽃의 용왕은 이내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호, 이건 만화를 잡아먹는 불꽃인가? 별게 다 있군. 마법사의 천적. 악몽과도 같은 그것을 보면서도 고작 신기해하고 많은 용왕의 모습에 나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들었다. 우로보로스의 시체로 인해서 고작 용왕이 갖고 있는 만화는 인간 중에서 조금 뛰어난 정도. 폴리모프를 해제할 수 없다면 거대한 몸집에서 오는 이점도 사라질 뿐더러 모자란 만화로 인해서 신체 강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법을 사용한다 한들 흑염에 막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용왕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해야 얼마 없는 만화를 몸에 주입해서 무트로 싸우는 것 하나뿐. 그럼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가 알고 있는 용의 약점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것뿐인데 그걸 모를까? 용이라는 종족의 수장식이나 되는 녀석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던 그때였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마법을 쓰지 못할 거라 여긴 건가? 콕콕. 손가락으로 흑염을 찔러대던 용왕이 한 손으로 흑염을 잡아챘다. 물론 흑염은 어디까지나 불꽃의 형상을 하고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무정형. 마치 슬라임이나 물과도 같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용왕의 손을 빠져나왔어야 했다. 화르르. 그랬어야 했다. 역시 자네도 인간에 불과하군. 콰지지직. 용왕의 손에 잡힌 흑염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를 자네와 같은 기준으로 두면 곤란하지. 이내 힘없이 손 안쪽에서 서서히 바스라지는 흑염을 보자마자 나는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어떠한 마법사라도 심지어 대마법사라고 하더라도 내 흑염을 귀찮게 여기며 어떻게든 회피하려 노력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흑염을 용왕은 마치 장난감인 것마냥 취급하고 있었다. 자, 이제 내가 말한 성공은 끝난 것 같으니. 슥. 용왕의 팔이 들리자 허공에 수없이 많은 마법진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느끼자마자 내가 외친 순간. 공격. 공격해라. 나도 공격하지. 용족의 수장, 용왕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파지직. 파직. 마법진에서 전격이 터져 나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갈래의 벼락이 내리꽂히고 그 아래에 있던 언데드들이 곧바로 도망친다. 언데드를 쫓아내는 걸론 모자란다는 듯 번개는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더니 이내 내 코앞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언데드 월 콱콱꽝 땅에서 솟아난 뼈로 된 벽에 가로막히자 전격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사그라든다. 완전히 전격이 사그라든 걸 감지하고 나서야 우수수 뼈로 된 벽이 허물어진다. 허물어진 벽의 사이로 보이는 얼굴을 향해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괴물이군. 번개 마법 하나.
그것이 용왕이 펼친 마법의 전부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갔던 언데드들이 전부 소멸될 뻔했다. 그나마 언데드들을 상계시켜놔서 망정이지. 밀집 대형이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수백 구의 스켈레톤을 그대로 날릴 뻔했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챙겨놨던 뼈들을 소모해야 했지만 말이다. 단 한 번에 전멸할 뻔한 마법을 시전해 놓고도 용왕은 덤덤하게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히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피부가 시릴 정도로 찬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용왕의 발밑에서 서서히 얼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파도처럼 덮쳐오는 얼음에 제일 가까이에 있던 스켈레톤 하나가 그 얼음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얼음을 부숴서 길을 만들어내려는 듯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까드드득. 불길한 소리와 함께 검을 대자마자 얼음에 착 붙어 버린 스켈레톤. 동시에 그 스켈레톤과 이어져 있던 내 연결도 툭하고 끊겨버렸다. 즉, 저 녀석은 지금 언데드가 아니라 단순히 얼어붙은 뼈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서둘러 제 여권을 되찾으려 땅에 사기를 흘려보냈지만 얼음 안쪽에 가득 들어찬 만화는 사기와 충돌하며 내 언데드를 되찾는 걸 방해했다. 화르륵! 내 왼손에서 튀어나온 흑염이 얼음을 녹여버리자 그제서야 얼어붙어 있던 녀석이 다시금 내 사기를 받아들여 언데드로 되살아났다. 파워법을 찾았으니 기뻐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장의 상황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았다. 접근할 수가 없다. 용의 액점, 영린. 모든 용의 비늘 중에서도 단 하나뿐인 거꾸로 난 비늘에 공격을 가한다면 그 용을 죽일 수 있다. 그것은 용족의 수장인 용왕이라고 한들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용에게 접근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 멀리 있을 때는 마법 때문에 접근할 수 없고 피해를 감수하고 가까이 접근해 봤자 마법을 막아낼 흑염이 용왕에게 막히는 이상 틈이 없었다. 실을 벌어야 한다. 용왕의 마력이 전부 떨어질 때까지, 아니라면 그 틈을 만들어낼 방법을 내가 생각해 낼 때까지. 가득. 이를 악문채로 남아있는 언데드들을 향해 사기를 불어넣었다. 원래라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사기를 아껴놓겠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전진. 콰드득. 얼음의 파도에서 도망치던 언데드들이 이내 얼음의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물론 곧바로 얼어붙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적어도 언데드들의 검은 얼음의 파도를 조금이나마 갈라놓았다는 것. 사기를 억지로 더 불어넣어 언데드를 강화시킨 덕분이었다. 화르륵. 얼어붙은 언데드를 향해 곧장 날아드는 흑염. 빙결 속성 마법의 특성 때문인지 흑염이 얼어붙은 언데드를 녹이는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착실하게 얼음을 녹여대던 흑염은 이내 얼음의 파도보다 훨씬 더 커지고는 이내 용왕을 향해 뻗어나갔다. 습. 하지만 용왕은 가볍게 왼손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흑염을 꺼뜨렸다. 바람 앞에 촛불마냥 쉽게 꺼지는 흑염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파스스스. 자신을 녹여대던 흑염이 사라지자 곧바로 얼음의 파도가 다시 들이닥쳤고 그 모습에 다시금 내가 흑염을 두르려 한 그 순간이었다. 오라. 차르르륵. 용왕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주변 허공에서 마법진 하나가 더 생겨나기 시작했다. 얼음의 파도는 여전히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마법 하나가 더 시전된다. 곧바로 끝장이 나 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아무리 용왕이라고 한들 인간 정도의 마력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라고 했기에 당연히 마법 실력도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었다. 더블 캐스팅을 할 수 있었다고. 양손을 따로 움직이면서 한 손으로는 그림을, 한 손으로는 글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묘기, 더블 캐스팅. 하지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을 용왕에게 그 정도는 손쉽기 짝이 없는 묘기였다. 그런 내가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용왕은 기세등등하게 내 얼굴을 보면서 웃었지만 안타깝게도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은 용왕뿐만이 아니었다. 왜 웃고 있는 거지? 자네는? 용왕이 더블 캐스팅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가능성. 그 가능성에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물론 이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게 성공한다면 틈은 만들 수 있겠지. 용왕의 영린에 칼을 꽂힐 틈 말이다.
그런 내 꿍꿍이를 알 리가 없는 용왕은 곧장 더블 캐스팅을 하고 있던 마법을 끝맺었다. 촤라라라. 순식간에 공중에서 나타난 황금빛 사슬이 4개로 쇄도했다. 흑염은 아직 커지지 않은 상태였고 사슬을 막으려 흑염을 돌린다면 언데드를 얼어붙게 만든 얼음의 파도가 곧장 모든 언데드를 얼리고 4개로 쇄도할 건 뻔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나는 마법에 직격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궁지에 나를 몰아넣은 게 기쁘다는 듯 용왕은 마법을 시전하며 웃고 있었지만 지금이다. 그 용왕의 웃음을 박살낼 내 비밀병기가 울부짖었다. 크아아. 쿠과과과과과. 인벤토리에서 뻗어져 나간 애시드 브레스가 황금빛 사슬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고 이윽고 그 사슬을 소환해낸 용왕에게까지 쇄도했다. 무슨. 곧바로 용왕의 손이 브레스를 막아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틈이었다. 정군 진격하라. 마법을 시전하고 발동하기 전에 그 미세한 차이. 그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의 틈을 위해서 나는 숨겨놨던 언데드 드래곤까지 소모했다. 물론 바닥까지 긁어모은 사기와 정실력이 너덜너덜해져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그걸 깨달은 내 몸은 어느새 생각하기도 전에 내 언데드들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자식이. 언데드 드래곤을 막아내던 미르가 그제서야 내 노림수를 눈치챈 듯 곧바로 허공에 마법진을 띄웠다. 순식간에 발동된 일서클 마법들이 전륜한 위력을 뽐내면서 스켈레톤들을 갈아버리기 시작했다. 박살난 언데드의 잔해가 허공에서 반짝이며 이때까지 머금고 있던 사기를 토해냈다. 전진하라. 그럼에도 전진했다. 언데드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용왕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었다. 내 언데드가 먼저 전부 사라지느냐 아니면 용왕과의 간격이 먼저 좁혀지느냐. 먼저 도달한 쪽이 죽는 그 게임의 승자는 고작 몇 초 만에 정해졌다. 내 놈. 부족한 사기와 부족한 정실력 때문이었을까. 도중에 멈춰버린 애시드 브레스에 곧장 다른 마법을 시전한 용왕의 마법. 그 마법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았던 언데드들마저도 전부 허공으로 가루가 되어 날렸다. 고작 한 걸음. 그 한 걸음만을 남긴 채 용왕의 마법이 나를 향해 시전되었다. 죽어라. 파지지지지. 시전되는 마법은 라이트닝 에로우. 번개 마법의 속도상 내가 저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르륵. 내 흑염을 두른 왼쪽 주먹이 용왕의 영린을 향해 내질러졌다. 물론 닿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락 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둔 채로 뻗어나간 내 주먹과 함께 파지지지. 라이트닝 에로우가 먼저 나를 향해 쏘아졌고 크륵. 내 옆구리에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지만 못. 라이트닝 에로우는 아슬아슬하게 내 옆구리를 스친 채 지나갔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용왕의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쳐다봤다가 내 놈. 다음 순간 내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리고 이미 내 주먹은 놈의 영린을 향해 틀어박힌 상태였고 크아아. 용왕의 입에서 드디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떠나지 마세요. 다음 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22화. 모두가 조용해졌다. 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자 몸이 굳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이 사실을 그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 쿨럭. 용왕이 피를 토해냈다. 검붉은 피가 바닥으로 흩뿌려지자 그제야 멍하니 있던 드래곤들이 곳곳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수장님. 뭐해? 얼른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비켜. 지금 당장. 당황하는 용들을 밀치고 아예 우리를 향해 달려오려는 놈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살기를 뜬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멈춰라. 하지만 그들을 용왕은 멈춰 세웠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 허공에 뻗은 손의 드래곤들은 멈춰 섰고 용왕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직도 제정신인 거냐? 그 모습에 나는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용왕의 가슴팍에 나있는 영린은 산산조각으로 깨져 있었고 그 안쪽에선 맹렬하게 흑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만화를 운반하는 몸속 기관들이 전부 흑염에 불타오르며 망가지고
또한 끔찍한 자결통에 시달릴 텐데도 불구하고 용왕은 겉으로 고통스러운 기색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고작해야 숨이 조금 거칠어졌을 뿐 눈빛과 기백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걸 전부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있다면 정말이지 대단하다고밖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용왕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떻게 내 공격을 피해낸 거냐? 덥, 놈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핏발선 붉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아무리 한종족이 수장이라 한들 결국 나를 안내했던 안내자 세레스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것만 같아서 내가 잘못 본 거지. 사락 손을 내젓자 공기 중에 있던 사기가 흔들린다. 용왕이 부숴버렸던 언데드들의 잔해에 있던 사기들이 공중에 짙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크로맨서란 사기를 항상 몸에 품고 있는 종족. 조금 전 용왕은 나를 눈으로 인지하고 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갖고 있을 거라 여겼던 사기를 향해 쏘아냈을 뿐. 원래라면 통하지도 않을 허접한 수였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고 용왕은 눈은 짙은 사기에 가려져서 판단이 엇나갔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판단이 결과를 바꿨을 뿐. 하하, 그제야 내 몸에 사기가 단 한 점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 녀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있는 사기란 사기는 전부 짜내다시피 하면서 언데드를 조종하느라 나도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뭐 어떤가. 결국 이긴 것은 나인데. 미르, 내 이름은 미르다. 어뢰 웃음을 띤 채 자신을 미르라 소개한 용왕이 나를 쳐다봤다. 내 이름이 알고 싶다는 듯이. 모르스다. 모르스라. 좋은 이름이군. 내 이름을 중얼거리던 용왕이 이내 벌떡 일어섰다. 순간 더 싸움을 이어가려는 줄 알고 절로 몸이 경계를 했지만 경계할 필요는 없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정도로 추하지는 않으니. 용왕은 당당하게 일어선 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용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 왜 그렇게 울상인가? 보전자다. 보전자가 나를 꺾고 왕의 자리에 올라왔지 않은가? 용왕의 외침에 침울해져 있던 용들의 시선이 용왕을 향했다. 그걸 원했다는 듯 용왕은 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보전하라. 쟁취하라. 푸르되 붉은 피를 가진 용들이여. 그대들의 피를 썩히지 말고 끊임없이 투쟁하거라. 그 말을 끝으로 용왕은 자신의 손을 목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내게만 간신히 들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별, 내 놈이 이겼구나. 툭, 뭔가가 반짝이는가 싶더라니 용왕의 머리통이 잘려나갔다. 푸른 피. 잘려나간 순간 용왕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피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그 피는 곧이어 색을 잃기 시작했다. 성공한 개냐. 짙은 만화의 냄새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가 절로 올라간다. 달빛이 다시 가려지고 있었다. 푸르고 찬란한 별. 그녀가 강림하고 있었다. 별표 쌓인. 달빛이 사라진다. 푸른 달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수없이 많은 별들이 채워나간다. 검고 푸른 밤하늘이 반짝이는 별빛으로 수놓아져 대낮처럼 밝아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밝고도 푸른 존재가 내려왔다. 미르. 내 녀석이 정말로 죽은 개냐. 여인의 형상, 정확히는 플루토의 본거지에서 만났던 네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재앙. 그 재앙이 웃음을 터뜨리며 내려온다. 뭐라 대꾸할 힘도 없이 그저 가만히 서 있던 나에게 그 재앙이 다시 말을 걸어온다. 내가 정말로 해낸 거야. 아응. 숨길 수 없는 기쁨에 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작 나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답답해 죽겠군. 솔직히 말해서 숨이 턱턱 막힌다. 이는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주변을 가득 채우는 만화 때문이었다. 가득 찬 만화의 냄새가 코를 찔러대서 얼굴을 찡그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은 채로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올려다보았다. 푸르고 찬란한 별. 내 의뢰대로 용족의 수장을 죽였다. 그래, 정말로 죽이고 말았구나. 하악.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미르의 시체로 다가가는 그녀를 향해 나는 성큼 발을 내디뎠다.
약속대로 신이 되는 방법은 알려주는 거겠지. 물론이지, 물론이야. 그녀의 입에서 확답이 나오자마자 내 앞에 떠오르는 반투명한 창. 특수 퀘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퀘스트의 완료. 이제 정말로 신이 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한층 놓이는 듯했다. 그렇게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탁탁탁. 나와 미래의 싸움을 관전하고 있던 용들 사이에서 거대한 체구를 가진 몇몇 용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나와 미래의 시체를 번갈아서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이내 미래의 시체 앞에 있는 푸르고 찬란한 별에게 향했다. 별, 내 놈이 왜 이곳에 있는 거냐? 그 정도의 시선을 받는다면 아무리 별이라고 한들 어느 정도는 당황하거나 수습하려고 할 줄 알았다. 그렇지만 별은 그러지 않았다. 친구가 죽었다길래 장례라도 치러주러 온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냐? 오히려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태연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할 뿐이었다. 그 모습에 붕괴한 용들이 마법진을 허공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별, 이것은 경고다.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더럽게 까칠하게 구는군. 질린다는 듯 미르의 시체에서 떨어진 그 별은 이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때까지 그녀가 나에게 보인 웃음 중에서는 제일 밝은 웃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환한 웃음이었다. 5층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파스스. 목소리만 남긴 채로 어느새 별은 사라졌다. 푸알. 숨이 막히도록 가득 들어차 있던 만화가 사라지고 이내 그 자리를 달빛이 다시 채워나간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달빛이 내리쬐는 하늘에 어이없어하고 있던 그때였다. 정말로 성공해버렸군. 허탈하단 듯이 웃으면서 세레스가 다가왔다. 사실 실패하기를 바랐다만 처음엔 성공할 거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눈이 삐었군 그래. 픽 웃으며 말하자 세레스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눈이 삐었는지도 모르겠군. 자네 같은 괴물을 몰라보다니. 괴물이라. 확실히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왕 미르는커녕 안내자인 세레스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했던 게 고작해야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고작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세레스를 가뿐히 이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수장인 미르까지 이겨버렸으니 이게 괴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고층 퀘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침 알맞게 떠오르는 퀘스트 창과 함께 세레스가 허공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자네와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이긴다면 원래 보상을 주라고는 했지만 곤란하군. 허공에 뻗은 세레스의 손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뭔가를 들고서 나타났다. 마치 내 인벤토리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본래 우리들 중에서 제일 강한 존재는 장로라고 불리는 존재들. 즉 우리들이 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해봤자 그 장로들을 이겼을 때의 보상까지 받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초록빛이 도는 무언가였다. 만화를 보는 눈으로 보아도 아주 맑은 빛의 만화가 흘러나오는 걸 보니 영역인가 보군. 물론 마법사에게나 쓸모가 있지. 나에게는 쓸모가 없는 영역 말이다. 맞아. 물론 네크로맨서를 위한 것도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작 이것만 갖고는 자네가 이루어낸 업적을 기념하기엔 너무 적지. 그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보상이라고 하자마자 떠올린 건 있었다. 용족들의 시체. 1층에서 만났던 해칠링조차 되지 못한 용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용들이라면 분명히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될 터. 물론 지금 당장은 조종할 수 없어 썩혀둬야 하지만 여유가 날 때마다 한 마리씩 되살릴 수만 있다면? 용 군단도 꿈은 아니겠지. 하늘은 날지 못해도 땅을 걸어 다니는 언데드 드래곤들의 군단이라니. 저절로 웃음이 지어질 만한 상상이었지만 만약 우리들의 시체라면 안 된다고 미리 말해 두지. 세레스는 나와 같은 웃는 얼굴로 내 요구를 거절해 버렸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자네도 별이 왜 우리를 배신했는지 알지 않나? 우리도 똑같다네. 죽음을 겪고 싶지 않은 건 별이나 용이나 똑같은 법. 그들의 앞에서 동족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건 적어도 그들과 척을 질 각오 정도는 해야 할 정도의 행동이리라. 물론 용족 한두 명이라면 설령 적대한다고 한들 상관은 없었다.
그렇지만 아마 내가 시체를 가져갔을 때에 적대해야 할 인원은 아마도 이곳에 있는 용족 전체에 육박하리라. 이근 적고 그에 비해 손해는 무지막지한 그런 거래는 오히려 내 쪽에서도 사양이었다. 그럼 어쩔 거지? 너의 쪽에서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만. 추궁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원래라면 이때쯤 나와서 보상을 줘야 할 재련이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모습을 보이진 않더라도 용왕을 죽였을 정도라면 업적이라 할 만하기에 충분할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보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 뭔 일이 있는 건가? 그렇게 짐작하는 내게 세레스는 곤란하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건 나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군. 잠시 어디 갔다 오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저쪽과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미 반짝이던 별들은 전부 사라졌지만 그녀가 말하는 게 누구인지는 명확했다. 그럼 그러도록 하지.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미루는 것뿐이라면야. 심지어 그게 더 좋은 보상을 위해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갔다 오게나. 5층으로 이동합니다. 세레스의 배움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 버린 별천지가 된 대지를 향해 발을 디뎠다. 그리고 맞구나. 격하게 나를 반기는 내아의 모습을 한 푸르고 찬란한 별을 마주했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홍차는 좋아하나? 그럭저럭. 플루토에 본 거지. 그 중에서도 최상층. 이전에도 한번 와 본 적 있던, 그리고 안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곳에 앉은 채로 그녀가 차를 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기분이 묘하군. 그때까지만 해도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별이 이제 와서 나에게 온갖 살가운 척이란 척은 다 하는 모습을 보니 역겹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슬그머니 드는 의심은 있었다. 그녀가 나서기 힘들 정도로 미르가 강했던 게 맞는가? 내가 미르에게서 느끼고 있던 위화감. 그것은 압도적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힘이었다. 물론 미르는 굉장히 강한 게 맞았다. 저주를 걸지 않았다면 싸움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고, 저주를 걸었음에도 굉장히 강력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수천 년간 살아오며 쌓은 경험을 배제했을 때의 이야기. 나만 하더라도 사기와 정신력이 사라졌지만 탑 밖에 있던 시절 10년 넘게 쌓아왔던 경험으로 언데드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을 미르가 고작 만화가 부족해서 이렇게 잘 싸우지 못한다. 의심을 안 하는 게 바보였다. 그녀는 나를 왜 이렇게 치켜세우고 또한 호의를 품고 있을까? 달그락. 어느새 홍차를 내 앞으로 내려놓은 그녀가 이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것은 아니니 안심하거라. 두서없이 꺼낸 뜬금없이 짝이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을 그녀가 읽고 있었다면 더없이 정확한 말이었다.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군. 나는 등받이가 느껴지는 의자에 몸을 눕히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 정도라면 원래는 뭐라 했어야 할 그녀도 지금은 그저 반대편에 앉아서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내가 불편해져서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가 되던 그때였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온 목적일 텐데. 그걸로 넘어가지. 깍지를 낀 그녀가 요염하게 다리를 꼰 채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대화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저쪽이니 나라고 한들 뭘 어쩔 순 없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그녀가 제 앞에 놓인 홍차를 홀짝이곤 날카로운 눈빛을 내게로 향하며 물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신이 되려고 하지? 23화. 무슨 소리지?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다. 신이 되고자 하는 데에 꼭 이유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 드는 것인지. 영문을 몰라 내뱉은 말에도 그 별은 웃으며 홍차를 입에 머금었다. 신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야. 달그락, 찻잔이 컵받침에 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숭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 호응. 답답할 정도로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있던 만화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걸 이루어낸 별은
단지 손을 까딱이면서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정확히는 도마뱀 녀석들과 우리 별들은 후자에 가깝겠군. 분명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세상을 자신들의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녀의 말은 굉장히 오만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도 마음만 먹는다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곳을 갈아엎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였다. 갈아엎고 폭발시킬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이 별이라는 존재, 그리고 용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텐데, 안 그런가? 피식 웃는 별. 짜증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대로였다. 물론 우리라고 놀고만 있던 건 아니지. 우려고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픈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 말이야. 품속에 손을 넣더니 반짝거리는 별자리가 그려진 책자 하나를 꺼내는 별. 책에서 미처 제어하지 못한 만화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걸 보자마자 나는 그 책이 무엇인지 유추해냈다. 마도서인가? 마치 기계장치처럼 마력을 활용해서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아티팩트. 물론 더럽게 희귀하지만 그 정도는 별식이나 되는 존재에겐 그냥 책을 만드는 것 정도의 일이리라. 마도서? 고작 그 정도랑 비교하면 섭섭하지. 하지만 그런 내 추측을 별은 코웃음을 치며 부정했다. 심지어 그걸 고작이라고 칭하며 그 책이 더욱더 대단한 듯이 말했다. 이건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열쇠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별이 책자를 펼치는 순간 나는 곧바로 그 안에서 수많은 마력이 튀어나오리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온몸에 있던 사기를 온몸에 둘러 마력과 피부가 닿는 걸 방지하려 한 그때였다. 소름이 돋았다. 내 몸을 타고 돌던 모든 익숙한 기운이자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사기가 사라졌다. 내 몸 안에 있던 사기가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그저 텅 비어 버린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연결이 끊겼다. 경지를 넘으면서 인벤토리 속에 있는 언데드와 나는 일종의 실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실이 마치 중간에서 사라진 것 마냥 전부 끊어져 있었다. 물론 탑 밖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식들이 수없이 준비하고 막강한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이루어냈던 기적에 가까운 것.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낸 것이었다. 그저 책 한 권을 펼친 것만으로도 말이다. 이게 무슨 짓이지? 여기까지 나를 초대해 놓고서 나를 농락하고 죽이기 위해서 연극을 짠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모두 빼앗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조용하게 내 앞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따져 물을 뿐. 역시나 이런 반응일 줄 알았지. 그런 내게 그녀는 웃어 보일 뿐이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이었다는 것처럼 깔깔 웃으며 그녀는 책장을 탁 덮었다. 그와 동시에 조금 전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처럼 돌아왔다. 몸을 타고 도는 사기가 느껴졌고 인벤토리 속의 언데드들과의 연결이 돌아왔으며 감각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를 죽이려 들었다면 옛 저녁에 죽였겠지. 그런 걱정은 접어두는 게 어떤가. 마치 놀리듯이 말하는 그녀를 무시한 채 탁자 위에 놓여있던 홍차를 집어들었다. 여전히 차는 더럽게 맛이 없었고 덕분에 그나마 정신이 좀 드는 듯했다. 많이 놀랐나? 내가 좀 진정되자 그제야 별은 물었다. 입가엔 여전히 웃음을 띠면서 덕분에 있는 대로 얼굴을 찌푸려 봤자 전연의 놀림감만 될 터. 곧바로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하자 아니나 다를까 별은 아쉽다는 듯 킥 하고 혀를 차고는 탁자의 턱을 괴며 물어왔다. 그래서 어땠지? 그걸 체험한 느낌은 아침이로군.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대답이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딴 질문을 하다니. 하지만 내가 더 짜증나는 것은 물론 대단하긴 했다. 그것이 대단하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고작 마도서 한 장을 펼치는 것만으로 이 공간의 사기를 전부 없애버린다.
당연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네크로맨서는 진작 멸종했을 것이다. 과장 좀 보태서 저 책자 하나만 있다면 마타비 수습 마법사라고 해도 그 즉시 전설적인 네크로맨서 척살자로 이름을 알리는 건 시간 문제이리라. 내가 원하는 신의 힘은 아마 이런 부류에 가깝겠지. 즉, 다시금 책자를 품속에 집어넣은 별은 텅 비어버린 나와 제 찻잔에 다시 차를 채워 넣었다. 이 힘을 갖고 싶나? 하지만 아직 일러. 왜냐하면 자네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신의 경지에조차 닿지 못한 존재니까 말이야. 마치 자신 정도는 되어야 저 힘을 다룰 수 있다는 듯 별은 아직 내게 이르다 말하고 있었다. 하기야, 저 정도 힘을 아무나 휘두를 수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테니.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그래, 우선 우리처럼 불완전한 신의 경지에나마 닿아야만 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지. 달그락.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은 그녀가 미소를 짓자 나는 이마를 짚었다. 그걸 내가 처음으로 묻지 않았나. 이제 와서 그 경지에 다다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줄줄이 늘어놓은 건가? 불신감이 슬슬 마음속에서 자라나려는 그때 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의심도 참 많군. 그래서 지금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 아닌가. 내가 우리와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만 이라면서 조건을 붙였다. 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경지에 오르는 것은 오롯이 내 힘으로만 올라야 한다.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다. 어차피 탑 밖이나 탑 안이나 누군가의 도움은 있을지언정 전부 내 스스로 올라왔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말이랑 다를 것이 없었다. 딱히 신경 쓰이는 조건은 아니군.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거지? 한시가 급하게 묻는 나와 다르게 별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성미가 급하군. 느긋하게 차나 한잔하지. 해야 할 것도 있으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닥달해 봤자 말을 듣지도 않을 것 같았기에 나는 순순히 차를 들이켰다. 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신경이 쓰였고 말이다. 호우. 몇 번이나 마시니 이 구린 차 맛도 슬슬 익숙해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차 한 잔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눈을 반쯤 감은 그녀가 중얼거렸다. 전쟁을 겪었군. 움찔. 내 과거를 드러내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향해 눈빛을 찌푸렸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계속 뭔가를 보고 있는 듯이 중얼거렸다. 호우 시체 속에서 나와서 그 시체들을 되살려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군. 십자 형태의 지팡이를 든 노인 하나가 쓰러지고 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였다. 내가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결심하기도 더 전에 전쟁터에 있었던 때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선국과 싸울 때의 전쟁. 지금 뭐 하는 거냐? 난데없이 내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 그녀를 보자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뚝. 찻잔의 손잡이가 부서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그녀의 눈이 그제야 뜨여지기 시작했다. 자네가 네크로맨서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지? 내 질문에 답을 않고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질문해 오는 그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분위기에 나는 대답을 피하는 대신 역으로 또 질문했다.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있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말이야.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우둔기는 없었다. 나를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것만 같았다. 신이라는 것은 결국 위치에 불과하지. 내가 바라는 건 위치가 아니라 힘이고 그 힘이란 건 결국 원하는 자 하나하나마다 다르지 않겠나.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모든 만화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녀에게서 만화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피부를 찔러대는 숨막힐 정도의 농도로 가득한 만화가 방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만화들의 모든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루고자 한다. 간신히 내 몸을 사기를 둘러서 더 이상 만화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눈앞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푸른색. 만화를 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푸른색뿐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지. 코 속을 찔러댈 정도로 짙게 나던 만화의 향기가 옅어진다. 푸른색 공간이 서서히 옅어지고 흐려지더니 점차 색을 되찾아갔다.
그녀가 만화를 거둔 것이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말소리가 사라진 방 안에선 그녀가 차를 훌짝이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이윽고 그녀의 앞에 있던 찻잔도 바닥을 드러낸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건가. 화륵. 내 왼손에서 튀어나온 흑염이 내 손바닥 안에서 타올랐다. 신이 되어서 얻는 힘은 결국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다. 만나. 조금 전 내 사기를 전부 없애버렸던 그녀의 마도서의 능력.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서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사기가 없기를 바랐기에 그렇게 된 것이리라. 그것이 정말로 완전해진 신으로서 그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힘. 그래도 완전한 돌대가리는 아니었구나. 이봐, 아직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녀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방법.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다 해결됐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가. 이제 막 말해 주려고 했던 참이었다. 거참.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야 어디다 쓰려는 것인고. 내 놈이 너무 느긋한 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살아온 놈이라 시간 감각이 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별은 말을 질질 끌고 있었다.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다. 이때까지 내 놈이 해왔던 것이 있지 않느냐? 내 놈보다 강한 놈과 싸워서 이기고 수하로 부리는 것. 거기까지 말한 별이 손끝에 자그마한 빛 하나를 띄웠다. 마치 자그마한 별처럼 반짝이는 그 빛은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물론 고작 그것뿐이라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의 자리에 닿지 못할 테니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자 내게 원래 약속했던 별의 지식이다. 서서히 내게로 다가온 불빛에 저절로 손이 이끌렸다. 그런 내 손에 자연스럽게 빛이 스며들자 내 앞에 떠오르는 반투명한 창. 특수 퀘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별의 지식의 일부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탑의 보증으로 별과 나 사이에 맺어졌던 계약. 그것이 완수됐다는 뜻이었다. 딱히 뭔가 달라진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의 그 다음 말이었다. 아무리 내가 사선을 넘나들고 힘든 싸움을 해봤자 원래라면 너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거다. 하지만 내 별의 지식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끔 해줄 거다. 별의 말과 함께 머릿속에 내가 모르던 지식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있었다. 고작 20층? 아니 30층 갖고는 어림도 없다. 거기 있는 괴물들은 우리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니 적어도 40층 정도는 되어야 내가 비로소 우리와 같은 경지에 발끝이나마 닿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것도 한참 모자라겠지만 나보다 강한 녀석을 죽여서 언데드로 삼아 내 휘하로 부리는 것. 그것은 곧 그만한 존재를 지배한다는 것. 내가 그 녀석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징표와도 같은 것. 인간의 몸으로 그 괴물들을 지배하에 놓는 것만으로도 나의 격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방법이었다. 그래도 겨뤄볼 정도는 되려면 그래. 80층 정도는 오른다면 그래. 그 정도가 된다면 쓱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두컴컴한 천장 속에 반짝이는 별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비로소 우리들과 같은 불완전한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다. 저것이 내가 닿아야 할 곳. 아니, 닿게 될 곳. 그런 생각을 하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지금 내가 얻은 이 기회는 평범한 자는 일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을 거란 걸 알기에, 그리고 그런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뻤기에 그렇게 기뻐하던 도중이었다. 물론 내 녀석이라면 잘하면 70번지층 정도에도 도달할 수 있겠지만 난데없이 옆쪽을 쳐다보는 별. 그런 별을 따라 나도 옆을 쳐다보았지만 딱히 뭔가 보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너를 보고 싶은 녀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 별의 목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녀석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고. 별, 마치 중년의 목소리처럼 연륜이 느껴지는, 그리고 묵직한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나는 중얼거렸다. 우로보로스. 분명히 죽었어야 했을 우로보로스가 나를 향해서 말을 걸고 있었다. 24화. 넌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 시체마저도 내가 저주의 매개체로 사용하느라 소멸되었던 것이 우로보로스였다. 그랬던 만큼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터인데 대체 어떻게? 내가 좀 특이해서 말이다. 우로보스는 대수롭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몇 번이나 죽었다가 되살아나 본 듯한 그런 목소리 말이다.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 별은 뭔가를 알고 있을까 싶어 그녀를 쳐다봤지만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거 안 보이냐? 할 말 있으면 내 이야기가 끝나고 해. 오히려 별은 우로보로스가 끼어드는 게 맘에 안 든다는 듯 그 목소리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험악해진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우로보로스는 아랑곳 않고 내게 말을 걸었다. 그나저나 놀랍군. 아무리 내가 도와줬다곤 해도 정말 그 자식을 순환의 굴레에 밀어 넣을 줄이야. 이 녀석도 별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불쾌함과 적대감 서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들뜬 듯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 갑자기 친한 척일까? 이 자식은 어떻게 한 거지? 고작해야 인간의 몸으로 그 녀석의 분신을 쓰러뜨린 비결을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잠깐 우로보로스의 말에 당황하자 우로보로스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 천천히 말을 정정해 주었다. 내 입으로는 역시 안 된다는 건가? 역시 나는 실패한 녀석이니. 아니, 그것 말고. 그 녀석이 분신이라고. 물론 내가 놀란 부분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쓰러뜨렸던 미르가 본체가 아닌 분신이었다는 말이 더 놀라운 것이었다. 뭐야, 이 녀석이 처음에 말해주지 않았던 거냐?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내 시선이 별에게로 향했다. 분명히 내가 퀘스트를 받을 때 그런 말은 없었을 텐데. 당연한 걸 묻는군. 애초에 용족의 수장이나 되는 녀석이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살지 않은 내 녀석에게 진다는 게 말이 되겠나? 아무리 저 뱀 녀석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말이야. 물론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잘못이라는 듯 뻔뻔하게 말했다. 쉴 새 없이 요동치는 눈동자만 좀 잘 제어했다면 완벽했을 텐데 말이다. 오, 그럼 내 말은 고작 미르의 분신만 죽인 것 같고는 내 맘에 들지 않는다. 이 소리군. 당연한 걸 묻는군. 애초에 사령술사인 저 녀석을 뭐가 예쁘다고. 호로록. 차를 마시면서 어쩐지 내 눈동자를 계속 피하는 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옆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녀석이 아주 맘에 쏙 드는데 말이야. 이봐, 저런 별 녀석은 내버려 두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건 어떻지? 보상은 섭섭하지 않게 하지.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냐. 내 놈은 영왕을 죽이지 못한다면 죽여버릴 거라며 온갖 독설이란 독설을 내뱉던 이전과는 다른 녀석의 태도에 내가 의심하자 우로보로스 녀석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지? 증거라도 있나? 하참, 이거 섭섭한데. 됐다. 그래서 뭘 줄 거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보상은 전혀 다른 문제. 더군다나 별과 거의 대등해 보이는 존재인 이 녀석이 섭섭지 않다고 할 정도의 보상? 당연하지만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보상이다. 듣자 하니 반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저 별 녀석의 지식으로는 정신력 쪽은 늘리기 힘들 텐데 말이야. 그쪽은 내게 맡겨보지 않겠나? 그 정신력을 늘려주겠다는 건가? 나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사기는 계속해서 보상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정신력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내가 정신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도 경지를 넘는 게 훨씬 더 쉬웠기에 슬슬 정신력을 늘릴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그것을 늘려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나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한 번에 내 녀석을 반신의 자리에 오를 만큼 정신력을 늘려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도 있지. 내게는 어쩌면 이게 더 구미가 당길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게 뭐지? 알고 싶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희죽 웃는 듯한 얼굴이 절로 머릿속에 그려지려던 그때였다. 와장창. 뭔가가 깨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산산조각이 난 찻잔의 파편들과 탁자에 흐른 홍차 그리고 입을 다문 채 허공을 쳐다보는 별의 얼굴이 있었다. 이 녀석은 나랑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와 동시에 화학하고 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
마력도 사기도 아닌 무언가가 숨 막히도록 뿜어져 나오는 와중에도 우로보로스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지? 내 놈은 예의라는 것도 없는 것이냐? 다짜고짜 남의 대화에 끼어들어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한번 고함을 칠 때마다 폭풍처럼 흘러나오는 기세에 눈을 똑바로 뜨기도 어려웠다. 고작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니. 대체 이 녀석은 얼마나 강한 걸까? 아니, 그것보다 왜 나까지? 그런 억울한 마음마저 들던 그때였다. 뭐가 문제지? 딱히 내가 이 녀석에게 관심도 없다면 이대로 말을 이어나갈 이유도 없을 것 아닌가? 그럼 나랑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만. 우로보로스의 말에 폭풍처럼 몰아닥치던 별의 기세가 갑자기 수그러들었다.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온 분위기와 깨 별이 찡그린 표정 그대로 나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인정하지, 내 녀석에게 아주 조금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냐? 마지못해 말한다는 것 마냥 뭔가 잔뜩 찡그려진 별의 얼굴. 나도 딱히 달갑지는 않았기에 대충 대답하자 그게 영린이라도 되는 것처럼 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여튼간에 내 놈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 사령술사 자식. 갑자기 왜 또 발작을 하는 건지. 저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뭔가 사고방식도 인간과는 다른 건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는 별과 그거에 어이가 없는 나. 그리고 그 광경이 웃긴다는 듯이 언제부턴가 깔깔 웃고 있는 우로보로스. 크아악. 숨이 넘어가라 웃는 둘의 목소리에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싶어지려던 그때. 별이 다시금 찻잔을 만들어선 그곳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장난은 이쯤 하고. 우로보로스. 내 녀석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한 번만 더 들어왔다간 내 놈이 좋아하는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줄 알아라. 그래, 알겠다. 할 건 다 했다는 듯한 우로보로스의 목소리와 함께 귓가에 뭔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있다가 보지.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확 하고 들어 절로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새 분위기는 조금 전 우로보로스가 오기 전에 그 분위기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래. 내가 전해준 힘을 잘만 이용한다면 내 녀석은 우리의 자리에 닿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던가. 그랬지.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한 힘이었다. 이때까지 해오던 것과 똑같이 하기만 해도 언젠가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물론 내 녀석이 오르는 탑이라는 건 본래 내 녀석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이대로 두더라도 내게는 딱 알맞은 무대가 조성되겠지만 고작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지. 뭐가 모자라다는 거지. 시간. 찻잔을 들고 있지 않은 그녀의 왼쪽 검지 손톱이 탁자를 두들겼다. 알고 있겠지만 탑은 절대로 내 녀석을 독촉하지 않아. 그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녀석이 탑을 오르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오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 아닌가? 문제가 되지. 지금 내 녀석이 평범하게 탑이 오르라는 대로 올랐다간 내 녀석은 고작해야 탑의 30층 정도에서 수명이 다하고 말 게다. 뭐라고? 믿을지 말지는 내 자유다만 명심해라. 내 녀석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별이 말하기를 내가 최소한 별과 같은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건 40층. 그런데 그곳에도 닿지 못하고 수명이 끝나버릴 거라면 애초에 불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단순히 경고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놓는 건 아닐 테고 뭔가 해결 방법이라도 있는 거냐? 그래, 있지. 호록. 찻잔을 전부 비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물론 절대로 쉽지는 않을 거다. 애초에 이건 성공할 거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방법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애초에 내가 해냈던 일들이 웬만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별에게 나는 차를 들이켜며 말했다. 그 해결 방법이 뭔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의외로 간단하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거지만 말이다. 쓱.
찻잔을 내려놓은 별이 탁자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자 이내 무언가 이상한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뼈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게 뭐지? 마치 뼈 무더기를 형상화한 듯한 문양에 나는 얼굴을 찌푸렸고 그런 내 반응에 별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이걸 모른다고? 마치 내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듯한 말투였다. 무슨 소리냐?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양인데. 혹시 무슨 뜻이라도 담겨 있는 거냐? 너희들 같은 수준이 되어야만 읽을 수 있는. 정말로 모르나 보군.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별은 설명을 해주었다. 이 녀석들의 이름은 뼈의 요새. 내 녀석 같은 이방인 사령술사 놈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그만큼 지금의 내 녀석보다도 더 강력한 사령술사들이 수두룩한 곳이기도 하지. 거기까지 듣자마자 나는 별이 왜 이 녀석들을 언급했는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 녀석들을 내가 죽이라는 건가? 바로 그거다. 내가 왜 생고생을 하면서까지 층을 올라가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강한 놈을 죽여나가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이라면 거기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은 얼마든지 층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고 그만큼 강한 녀석들도 보다 더 낮은 층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있었다. 미리 말하지만 그놈들은 너보다 월등히 강하다. 녀석들의 수장은 탑의 40층대에 도달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니 당연하게도 그 녀석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층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내 녀석은 뛰어나지만 만용을 부리지는 않는 게 좋을 거다. 굳이 그 녀석들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으니 걱정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은근슬쩍 하지 않아도 된다며 권유를 해보는 그녀의 말. 하지만 그거야말로 내게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마침 잘 됐군. 오랜만에 네크로맨서 사냥 좀 해보겠어. 내가 탑에 들어오기 전 네크로맨서로 활약하면서 제일 많이 죽였던 것은 마법사가 아니었다. 나와 같은 네크로맨서, 그 자식들이었다. 어쩐지 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쉽게 풀려나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25화. 이야기는 다 끝난 건가? 이제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거겠지. 공중에서 들려오는 우로보로스의 목소리. 당황스러워하는 별을 힐끗 쳐다보곤 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나저나 실체 없이 계속 목소리로만 대화하려니 불편하구만. 별. 좀 부탁하마. 가만히 있던 별이 얼굴을 한껏 일그러뜨렸다. 다짜고짜 남의 공간에 쳐들어와서 대화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육체까지 달라고? 내 놈, 지금 제정신이냐? 물론 나는 지금 굉장히 제정신이다만. 놀리듯이 말하는 우로보로스의 말에 으르렁거리며 저기를 보이는 별. 그런 별의 대답을 채 기다리기도 전에 공중에서 반짝이던 별빛들이 바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가 안 해주겠다며냐.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육체를 만들 힘은 되찾았나 보군. 으르렁거리는 별의 말과 함께 나와 별밖에 없던 그 공간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찢어지는 듯한 뱀의 동공과 함께 날카로운 눈동자,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성적인 외모에 마치 뱀의 비늘로 만든 듯한 망토를 두른 자.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겐가? 빨리빨리 하자고. 안 그랬다간 저 별이 나는 물론이고 자네한테까지 화를 낼 것 같으니. 내 놈, 펄썩. 제멋대로 남은 소파에 걸터앉는 우로보로스. 별이 그를 향해서 들고 있던 차를 촤악 대시하고 뿌렸지만 그는 능숙한 몸놀림으로 피해버렸고 애꿎은 소파에만 차가 흠뻑 적셔질 뿐이었다. 조금 전에 저 녀석이 뼈의 요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군. 내가 내게 할 부탁도 그 녀석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럼 잘 됐군. 이제는 아예 방 안에서 마법을 날려대면서 싸우고 있는 우로보로스와 별을 보며 말했다. 어차피 내가 죽였어야 했을 놈들인 만큼 겸사겸사 같이 해치운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시간도 들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내가 10층을 통과하고 난다면 탑의 0층인 안전구역으로 가는 어차 권한이 생길 거다. 관리자 녀석에게 설명은 들었겠지. 그래, 들은 적 있다. 0층, 안전구역.
탑의 층계에는 안정적으로 플레이어들이 거주하거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탑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플레이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뜨뜨뜨. 그 안전구역에서 마법사들의 상점 사이에 끼어 있는 네크로맨서 물품점 하나가 있을 건데 싸움부터 다 끝내고 말하지 그러냐. 싸우는 소리 때문에 설명이 계속 끊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싸우면서 우로보로스는 결국 모든 말을 전해주고야 말았다. 거기 주인장이랑 친분이 있는 마녀가 있을 거다. 그 마녀와 협력해서 같이 뼈의 요새를 무너뜨리면 된다. 협력해서. 그 마녀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뼈의 요새를 쓰러뜨려라.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물어볼 시간은 없었다. 그럼 난 이만 가지. 펄럭. 망토가 펄럭이는가 싶더라니 어느새 그 뒤에 있던 우로보로스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우로보로스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뿐이었다. 보상은 그 마녀를 찾아가는 도중에 알게 될 거다. 선수금인 셈 치고 달라고 해도 좋으니 잘 구슬려 보라고. 뭔 말이냐? 기왕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지. 제멋대로 할 말만 하고 우로보로스는 사라져 버렸다. 하여튼 간에 나이를 먹어도 바뀌는 게 없군. 저 녀석은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소파에 앉는 별을 보자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우로보로스랑 무슨 사이였던 거지? 9층에서도 내 이름을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던데. 처음 내가 우로보로스에게 다가갔을 땐 거의 죽일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별의 이름을 꺼내고 곧이어 별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면서도 자기 몸마저도 내어주는 걸 보면 꽤나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였다. 별건 아니다. 그저 몇백 년 전 용왕을 잡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었던 것뿐. 그것 말고는 아무런 접점도 관계도 없는 사이다. 그러고 보니 저 녀석도 용왕을 잡으려고 했었지. 별은 자신의 종족 번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로보로스는 대체 무슨 이유로 용왕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 심지어 제렌이 보여준 광경에선 둘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반신들 간의 관계도 참 복잡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귀찮은 녀석들이 사라졌기에 하는 말이지만 내 놈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큼 뼈의 요새 녀석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쪼로록. 내 앞에 찻잔이 빈 걸 보고 차를 따라주며 별은 그렇게 경고했다. 마법사가 원래 그렇지만 특히나 탑의 마법사들은 서로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만큼 그들이 뭉친 세력들도 굉장히 잘게 쪼개어져 있다. 그 녀석들이 원래 그렇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녀석들이 뭐가 좋다고 자기들끼리 협력을 하겠는가. 내가 탑 밖에 있던 시절의 마탑 또한 그다지 인구수가 많냐고 하면 절대로 아니었다. 우리 플루토와 같이 좀 이름이 알려진 건 고작 해봐야 도마뱀 녀석들을 섬기는 용의 심장, 그리고 은자의 원탁뿐, 나머지는 피라미 녀석들 뿐이다. 하지만 뼈의 요새 녀석들은 달라. 한껏 얼굴을 찡그리는 별. 그 녀석들이 생긴 건 고작 해봐야 몇십 년. 하지만 그 녀석들은 지금 현재 이 탑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한 녀석들의 집단이 되었다. 몇십 년 만에? 나 같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별처럼 수천 년은 거뜬히 산 괴물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이 흘렸을 탑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몇십 년은 확실히 짧은 시간에 속했다. 그래, 그 녀석들은 약한 놈과 강한 놈을 가리지 않고 전부 뼈의 요새에 들어오도록 강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 놈이 있다면 세력을 이끌고 가서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둘 중 하나겠군. 마치 산적이나 도적대나 할 법한 방식이었지만 마냥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니었다. 도적도 몇십 명이 모여야 도적이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그건 더 이상 도적이 아닌 재앙이나 재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까지 하니 더더욱 골치가 아픈 놈들이었다.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몸집을 불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놈들은 있는 건지. 벌써부터 랭킹에 이름을 올리더군. 랭킹? 그게 뭐지? 탑 안에서 강함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너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말이다. 달그락.
찻잔을 내려놓은 별이 팔짱을 꼈다. 내가 다른 놈들도 많은데 굳이 그놈들을 목표로 잡은 이유는 어차피 놈들과 너는 결국 충돌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야 당연했다. 누구는지 네크로맨서만 보면 눈을 까뒤집고 자기들의 세력에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놈들인데 나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어차피 충돌할 거 그놈들을 전부 깨부수고 내가 성장하라 이 말이냐. 그런 셈이지. 어차피 내 놈의 성격상 그놈들 밑에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냐, 벌써부터 날 너무 잘 아는군. 맞는 말이었다. 애초에 별을 만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일은 없는 나에게 그놈들과 나는 결국 충돌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 아무튼 너무 자만에 빠지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 녀석들의 진짜 무서움은 수도 수지만 자기들이 전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놈을 향해서 자신들의 몸을 계속해서 던져대는 끈질김이니까. 그러면서도 딱히 내가 질 거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군. 피식 웃으면서 말하자 별은 마찬가지로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군. 고작 그 녀석들에게 질 거라면 애초에 내 녀석에게 심심풀이로나마 내 지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거다. 심심풀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이 별에게는 심심풀이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그 녀석들을 10층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건가? 바로 다음 층부터 만나야 한다면 할 수 있는 한해 대비는 전부 해놓고 가야만 했다. 아니, 10층에선 딱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그런 내 질문에 별은 의문스러운 대답을 내놓았다. 설명하긴 어렵고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런 대답으로 회피하는 별. 어차피 얻을 만한 정보도 다 얻었거니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이미 아는 상태인 만큼 더 이상 볼 일은 없었다. 그럼 나중에 보지. 별. 그래, 조만간 또 보겠군. 잘 가라는 듯한 별의 손짓을 뒤로 한 채 시스템 창을 조작한다. 곧바로 열리는 게이트 안으로 발을 딛자 곧장 눈앞으로 떠오르는 반투명한 창. 10층. 탑의 심판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흰색으로 물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흰색으로 된 것들로 가득 찬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도 천장도 그리고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전부 흰색이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특이한 공간이라고 취급했을 것이다. 탑의 심판대라. 조금 전 시스템 창에 떠오른 이름만 아니었다면 탑과 관련된 층인 것과 더불어 심판대라는 뭔가 불길한 이름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던 그때였다. 이쪽이다. 아무것도 없던 하얀 공간에 처음으로 내 것이 아닌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뒤를 돌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공간과 똑같은 백색의 머리카락에 백색의 옷을 입은 모노클을 낀 청년. 어찌 보면 내가 만나온 별과 용왕, 그리고 우로보로스 같은 것들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한 복장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운. 하지만 저절로 몸을 옥죄어오는 그 기운에 절로 몸이 경계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무엇보다도 강렬해 보이는 그 남자의 정체는 뒤이어 나타난 시스템 창이 알려주었다. 관리자, 헤네트가 강림하였습니다. 제렌과 같은 관리자. 하자한 가지고 있는 힘은 그녀를 따위로 취급하고도 남을 법한 그 압도적인 위용. 탑을 관리한다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관리자다운 모습이었다. 제렌 녀석만 보고 무시할 게 아니었군. 그렇게 뚫어져라 그를 쳐다보고 있던 그때 그가 허공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나타난 의자에 몸을 누인 그는 내 뒤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앉게. 뒤를 쳐다보자 내 뒤에도 어느새 하얀색 의자가 나타나 있었다. 의아해하면서도 그 의자에 걸터앉자 그의 앞엔 책상 하나와 그 위에 쌓인 수십 장의 종이장이 생겨나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기분 탓일까? 분명히 그와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서로 같은 높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층의 퀘스트, 심판을 시작하지. 어느샌가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떠나지 마세요. 다음 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26화
헤네트가 취한 모습은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모노클 사이로 보이는 피로감에 쩔은 충혈된 눈과 그럼에도 서류를 빠르게 훑는 그의 시선. 미치 탑 밖에 두고 왔던 내 부관이 생각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나보다 더욱더 강대한 자가 고작해야 서류 작업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 긴장이 풀린 것도 잠시 묻겠다. 충혈된 채로 서류의 글자들을 훑어나가던 헤네트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단순히 충혈된 그 눈동자가 마치 메두사의 눈이라도 된 것 마냥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올가매는 듯한 이 기분은 무엇인가? 그대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가? 다른 길. 그것이 뜻하는 바는 다양했지만 구태여 뭔가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방법도, 탑을 오르는 과정도, 그 무엇이든 전부. 나는 남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알고 있다. 내가 당당하게 답하자 그의 앞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들이 후두둑하고 무너져 내렸다. 펄럭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진 그 종이들은 이내 환하게 빛나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그대는 그대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고 있는가? 툭. 헤네트의 검지가 탁자를 두들겨 댄다. 남들과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지, 무엇을 하게 될지. 투둑. 그리고 끝에는 무엇을 이루게 될 건지. 툭. 손가락질 한 번의 질문 하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몰려드는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답을 내놓을 적절한 때를 찾지 못해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은 이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에서 곧바로 튀어나왔다. 모른다. 멈칫. 헤네트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모노클 너머로 보이던 시선이 내 눈동자와 마주하였지만 그럼에도 내 입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예언자를 하지 무엇하러 네크로맨서를 했겠나. 그의 핏발선 눈이 나를 직시하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꿰뚫어 버릴 것만 같은 올곧은 그 시선은 이내 한 번 깜빡이곤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답은 그대들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저 지켜만 볼 뿐. 펄럭펄럭. 남아있던 서류의 반절이 다시 한번 허공으로 흩날린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해줄 말도 단 한 가지뿐이다. 펄럭, 펄럭. 계속해서 흩어지고 흩어진 끝에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은 나였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종이에선 너무나도 익숙한 기분이 느껴졌다. 익숙하다 못해 아예 내가 하나 더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복잡한 기분을 나는 그 종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호의 그.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이었다. 후회할 거라면 애초에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후회라는 건 실패했을 때나 드는 감정일 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10년도 더 전, 그때의 그 실패 이후로는 잘 들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위치에 있던 헤네트는 어느새 동일한 위치까지 내려와 있었다.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그 종이를 세심하게 살펴보던 헤네트는 이내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관리자 보상을 한 층도 빠짐없이 받았고 그 관리자 보상의 담당자는 제렌인가. 마치 제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 아는 사이인가. 모를 수가 없지. 같은 관리자인데. 당연한 걸 묻는다는 것처럼 대답한 헤네트는 이내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관리자의 처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마치 나보다는 제렌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절로 나까지 긴장되는 듯한 분위기였기에 나는 빠르게 발을 뺐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가? 알겠다. 사라랏. 헤네트의 탁자 위에 있던 종이가 떠올랐다. 파앗. 그러곤 수백 조각으로 나뉘어 사방으로 퍼져나간 그 종이와 함께 헤네트가 일어섰다. 이것으로 플레이어 모르스, 그대의 심판을 마치도록 하겠다. 그의 선언과 함께 허공에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10층 퀘스트 완료. 당신의 업적이 탑에 퍼져나갑니다.
전쟁을 홀로 멈춰 세운 당신의 업적이 알려집니다. 용왕의 분신을 필멸자의 몸으로 혼자서 죽인 당신의 업적이 알려집니다. 악식가들을 혼자서 멸문시킨 당신의 이름이 끝없이 뻗어나간 숲에 불을 지른 이름 모를 마녀의 사형말을 쇠의 무대 손에 쥐이는 것은 없었다. 이렇다 할 관리자의 특전도 내 사기와 정신력을 올려주는 그 무엇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이 탑에 흘러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이때까지 올라오면서 해냈던 모든 일들 모든 업적들을 탑이 노래하고 있었다. 탑은 공정하다. 그대가 탑을 위해 해낸 위협들을 꽁꽁 감추고 있을 정도로 야속하진 않지. 그대의 이름이 탑에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그대를 우러러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자이자 지금 내 앞에서 모든 것들을 끝낸 자.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걸 깜빡했군. 헤네트는 어디선가 같고 온새하얀 백지에 무언가를 서걱거리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탑으로 들어온 이상 자네는 이제 나갈 수 없게 된 몸. 그렇기에 탑은 자네에게 이명을 수여하고자 하니 부디 자네가 받아줬으면 좋겠군. 석서걱서걱. 기펜 끝이 하얀 종이에 제 몸을 달아가며 잉크로 새겨넣는 소리와 함께 내 앞에는 반투명한 창 하나가 떠올랐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자신의 힘으로 뚫어내고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버텨내며 가는 고행자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띠링. 이명, 개척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모든 업적을 당신의 이명, 개척자의 이름으로 알리시겠습니까? 축하하네, 개척자여. 끄덕. 아주 자그마한 내 고개의 끄덕임과 함께 그것으로 본격적인 내 탑 안에서의 이름이 알려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대의 하나밖에 없는 이명을 이 탑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군. 곧 그렇게 될 거다. 인가에서 반신으로 그리고 반신에서 신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될 테니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건 익숙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선망 그리고 존경까지 한 몸에 받아본 몸. 그렇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뼈의 요새 녀석들을 상대할 카드가 하나 더 늘었군. 어찌 보면 내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은 내 편을 만드는 힘이다. 뼈의 요새는 이미 탑 안에서 견고하게 입지를 다진 세력. 그런 녀석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나 또한 그들과 동등한 세력을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그곳에서 명성은 빛을 발한다.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뼈의 요새와 대립한다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립한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정도로 내 명성이 높진 않지만 카드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 게다가 마침 그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 우로로스가 의뢰한 정신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막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참이었다. 이제 안전구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던가. 의자에서 일어난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마자 내 앞에서 게이트 하나가 생겨났다.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내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빌지. 몸이 건조한 말투임에도 어딘가 반갑게 느껴지는 헤네트의 말을 뒤로하고 그렇게 나는 게이트 너머의 안전구역을 향해서 발을 디뎠다. 흔히들 말하길 공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던가. 정말로 그랬다. 죽음이나 싸움, 그리고 결투 같은 내가 이때까지 탑에서 수없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평온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약간 들떠 있었지만 그것이 전투나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오는 열망이라는 걸 웃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호해요 호해. 현재 탑에서 초신성으로 떠오르는 신인. 이명 개척자라는 플레이어가 나왔다는. 길가에서는 신문을 파는 아이가 시스템 창으로 포인트를 받아 신문을 팔고 저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불쑥불쑥 솟아난 수없이 높은 건물들은 요란하게 반짝이며 상상에서나 나오던 미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길가의 사람마저도 평범하지 않아 인간은 찾아보기 힘들며 거의 대부분이 귀가 길쭉하거나 혹은 피부에 비늘이 돋아 있거나 키가 난쟁이만 하거나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까?
일상이래 내 일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머리가 지끈거려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탑을 오르는 내내 휴식을 취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뒤늦은 피로에 몸이 신음해대는 기분에 나는 가까이에 있는 숙박 전용으로 된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빌어먹을 그곳에 들어가는 게 전부 남자와 여자 한 쌍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이미 방 안에 들어간 이후였지만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텅 빈 하얀 공간 속 모노클을 낀 헤네트가 가만히 선 채로 허공을 바라보다 있었다. 마치 그곳에 뭔가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슥 허구에 자그마한 포탈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빼꼼하고 고개를 내민다. 두리번 마치 야생동물처럼 주변을 살피는 그 얼굴의 주인은 제렌. 그런 제렌을 향해서 헤네트는 차갑게 외쳤다. 관리자 제렌. 꺄악. 우드득. 마치 종이가 우그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제렌이 나타난 포탈이 우그러졌다. 황급하게 포탈 밖으로 몸을 던진 제렌이 바닥으로 구르자마자 포탈이 일그러지면서 이내 닫혀버리고 말았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구겨지는 포탈에 몸이 우그러졌을 것은 당연한 처사. 하지만 제렌은 그것에 화를 내기는커녕 재빠르게 바닥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할 뿐이었다. 그런 제렌을 한참 동안 쳐다보던 헤네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곤 그녀에게 말했다. 너에게 맡길 임무가 있다. 넷. 불편한 상사를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마냥 당황한 제렌을 향해 헤네트의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이 펄럭거리며 제렌을 향해 날아갔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플레이어 중 모르스라는 플레이어가 있다. 제렌의 눈이 순식간에 헤네트가 건넨 종이를 훑자마자 제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했다. 그곳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며 모르스가 얻어낸 힘 보상, 그리고 지식들의 전부가 들어있었다. 탑 밖의 관음종자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탑 안에 있는 반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상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터. 관음종자. 탑 밖에 존재하는 다른 신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도 헤네트는 전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더군다나 아직 10층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이만한 힘을 갖고 있을 정도라면 그들과의 싸움에서도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조금 전 탑은 관망할 뿐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있으면서도 헤네트의 얼굴은 담담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헤네트의 제렌은 최대한 머리를 굴려대기 시작했다. 저도 그러고는 싶지만 저는 제가 맡은 층이 있어서 은근슬쩍 관리자의 책무를 이용해서 그의 말을 에둘러 거절하려는 제렌. 그건 걱정 말아라. 내 직무는 임시로 내가 맡을 테니. 하지만 이어진 헤네트의 말에 곧이어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다. 관리자 중에서도 고위급에 속하는 그가 층의 관리를 맡겠다니. 고위 관리자이신 헤네트 님이 일개층의 관리까지 맡으실 필요는. 황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헤네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렌을 바라보았다.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제렌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저 딱딱한 안경잡이 자식이 진짜. 속고 욕을 내뱉으면서도 제렌은 어쩔 수 없이 꾸벅 고개를 숙이고 포탈을 탈 수밖에 없었다. 내 팔자야. 속이 타들어가는 제렌이 한탄을 했지만 그 한탄을 들은 건 제렌 자신 말고 아무도 없었다. 27화. 평범한 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숙박업소의 방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잠도 안 오는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 걸까. 잠은커녕 몸에 힘이 빠지지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절로 주변의 사기를 퍼뜨리며 경기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전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물론 의식하고 있으면 그걸 억제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는데 더 힘이 들어가는 만큼 더 이상 휴식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상황. 그래, 내가 휴식은 무슨 휴식이냐. 누워있던 몸이 저절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이 태산인데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놈들에 대한 정보부터. 여관을 나가고 얼마 걷지 않아서 신문을 팔고 있던 아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가 들고 있는 신문에는 내 이명이 찍힌 일면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뼈에 요새 관련된 신문은 없나? 뼈에 요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없을까 하고 생각한 내 걱정을 깨부수기라도 하듯이 아이는 인벤토리를 열더니 그 안을 쳐다보며 말했다. 제일 최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이슈 관련해서요? 전부 다. 움찔. 인벤토리 안쪽을 살펴보던 아이의 고개가 내게로 휙 돌아갔다. 저 손님? 아무리 신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면 포인트가 상관없다. 시스템 창을 조작하자 아이의 눈앞에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의 양이 떠올랐다. 신문은 몇만 부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포인트에 아이의 눈이 크게 떠진다. 이 정도면 다 살 수 있나? 네? 네. 가능합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했지만 아이는 더 말하지 않고 차례차례 신문을 인벤토리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바닥에 차곡차곡 쌓인 신문이 거의 내 키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지자 아이는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내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팍에 달고 있던 하얀색 배지가 덜렁거릴 정도로 허리를 숙이던 아이는 다시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쳐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그 신문들을 갖고 여관으로 가서 그것들을 전부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뼈의 요새, 마교와 충돌 예고 그들의 관계도 여기서 끝인가? 언데드 킹, 뼈의 요새와 적대 선언, 뼈의 요새 척살령, 뼈의 요새의 수장, 그는 누구인가?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부풀리거나 제한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략적인 그들의 힘을 알 수는 있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겠군. 어려운 녀석들은 아니었다. 그다지 뛰어난 힘도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모이기만 했을 어중이떠중이들. 하지만 그럼에도 놈들은 너무나도 많았다. 마치 개미떼라도 되는 것 마냥 끝없이 많은 놈들의 물량은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귀찮은 방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 녀석들을 효과적으로 처부수려면 역시 그놈밖에 없나. 네코맨서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전쟁에서 끔찍하리만큼 강력한 이유 중 하나.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전장의 판도를 뒤엎는 언데드, 리치가 필요했다. 녀석들이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한들 결국 무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 만큼 내게 있어 리치는 필수 불가결인 존재였다. 더군다나 지금 내게는 리치로 만들기에 제일 적합한 언데드가 인벤토리 안에 잠들어 있지 않은가. 언데드 드래곤. 마침 9층에서 아직 받지 않은 보상도 받아야 할 때. 층의 보상은 결국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는 만큼 리치와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되겠지.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몸은 이미 9층으로 향하는 게이트를 내 눈앞에 열어놓고 있었다. 그럼 가볼까? 게이트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공간을 향해 들어가자 커다란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저번에는 이 안쪽으로 바로 들여보내 주더니 9층을 클리어하면 웨지인이라 이건가? 똑똑똑. 저택의 커다란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하자 곧이어 문 안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튀어나왔다. 누구세 미안하다. 좀 늦었다. 세레스. 그녀가 황금빛 눈동자를 내게로 향하더니 이내 웃으면서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모르스. 왜 이렇게 늦게 온 건가? 이야기를 끝내고도 한참 동안 오지 않아서 별 녀석에게 해코지라도 당한 줄 알고 걱정했지 않은가. 그 와중에 걱정까지 해줬다는 말은 나라고 해도 살짝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아무튼 미안하다. 10층으로 바로 가느라고 너희들에게로 가는 걸 잊어서. 그래 아무튼 우리들끼리 이야기는 끝났으니 바로 가도록 하지. 이미 자네에게 줄 물건에 대해선 말이 끝난 지 오래라네. 그렇게 말하며 세레스가 손가락을 튕기자 익숙한 기분과 함께 주변이 또 암흑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전과 다르게 세레스는 이번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빤히 살펴보더니 뭔가 알아챈 듯 말했다. 그나저나 전이랑 다르게 이상한 거 하나를 데리고 왔군. 이상한 거. 그 말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딱히 뭔가 보이지는 않았다. 만화를 보는 눈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데 뭐가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닐세. 자네에게 무슨 보상이 필요할지 온 용족들이 모여서 고민했다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 거냐? 용족들에게 있어서 나는 자기들의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
그런 자를 미워하기는커녕 보상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우리의 왕께서 명하지 않으셨던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며 고뇌하라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대는 우리들의 왕을 죽인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존경받아 마땅한 자라네. 그런 건가? 전투광인 종족답게 자신들의 왕과 싸워서 이긴 나를 존중한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쁘지는 않았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해낸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네. 뭔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각. 점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세레스의 발걸음과 함께 타이밍을 재고 있던 내 입이 움직였다. 마침 그것 때문에 할 이야기가. 기대해도 좋을 거야. 자네가 아주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법한 걸 준비했으니까 말이야. 내 말을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할 말만 하는 세레스. 그녀의 눈을 보자 이미 자신만의 무언가에 빠져있는 듯 초점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불안한데 이쯤 되자 슬슬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설마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괴물 같은 걸 준비해 놓고 영원히 싸울 수 있으니 최고의 선물 아니냐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자네가 우리 수장과 싸웠을 때 마지막으로 꺼냈던 그 용을 보았다네. 언데드 드래곤 말이냐. 그래, 그것을 보고 우리 용족들은 굉장히 경악했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었다네. 저 용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세레스의 대화 주제는 내가 데리고 있는 언데드 드래곤에게로 향했다. 이거 어쩌면 준비했다는 게 설마. 언데드 드래곤, 문헌으로는 굉장히 많이 봐왔던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그 용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찾아내고 말았던 거야. 멈칫. 세레스가 멈춰선 그곳은 다름 아닌 이전까지 용족의 수장, 미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어두컴컴한 암흑 속이지만 알 수 있었다. 그 언데드 드래곤을 연구하던 이름 모를 학자의 말에 따르면 언데드 드래곤이 되어서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지. 언데드화된 드래곤이 리치화되었을 때 도달하는 경지, 드라코리치.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이기도 했다. 그 경지야말로 우리 용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 될 거라고 그 기록 속엔 적혀 있었다네. 자네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 흥분해서 고래고래 떠드는 세레스에게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었다. 이미 내가 이 경지를 알고 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잡아떼어야 할지. 하지만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세레스. 뚜벅.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와 세레스의 시선이 돌아갔다. 애초에 그것을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다. 저자는 다 쉬어가는 목소리가 아닌 고작해야 10살 정도의 어린아이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그 어둠을 뚫고 걸어 나온 모습도 목소리에 걸맞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순진한 아이가 아닌다. 늙은 도마뱀 자식이라는 것만 뺀다면 말이다. 미르. 내 부르는 개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체를 숨길 생각도 없다는 양 나오는 글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다. 역시 분신이었나. 별에게서 들었나 보군. 의식. 억을 움직인 미르는 곧장 내 뒤쪽을 쳐다보더니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까닥였다. 헌데 오늘은 보는 눈이 하나 더 있군. 아까부터 무슨 소리냐. 세레스도 그렇고 뭔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용들. 다시금 만화를 보는 눈으로 샅샅이 훑었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상이나 줬으면 좋겠군. 그래, 어차피 뭔 일을 저지를 수도 없는 녀석이니. 고개를 주걱거린 미르가 손가락을 내게로 향하고는 까딱거렸다. 한번 꺼내 보아라. 그 녀석을. 분명히 언데드 드래곤은 인벤토리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인벤토리에서 꺼내는 걸 봤다고 쳐도 미르의 시선은 완전히 내가 꺼낼 인벤토리의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나 싶어서 인벤토리를 열 방향을 바꾸면 그의 시선도 덩달아 움직인다. 마치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것 마냥. 위험하군. 그런 생각과 함께 인벤토리를 열자 언데드 드래곤의 머리가 인벤토리 바깥으로 쑥 하고 나왔다. 대시 크르르륵.
물론 내 제어 덕분에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미르가 천천히 내 언데드 드래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몸은 완성되어 있군. 하지만 아직 자아가 약해. 그리고 자네가 이 아이를 유지할 만한 힘도 약하고. 그걸 알아맞혔나? 내가 언데드 드래곤을 만들 때 수없이 집어넣었던 재료들. 그 재료들로 인해 이미 드라코리치가 될 몸은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녀석의 자아와 이 녀석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이 정도만 보고 알아맞힌다고? 역시 위험하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였다. 자아가 싹트기 위해서는 본래 그만한 격이 있어야만 하는 법. 하지만 이 용의 시체에는 그만한 격도, 그럴 만한 그릇도 없군. 아니, 그릇은 있으나 그것은 격에 걸맞지 않은 그릇이야. 슥. 언데드 드래곤의 두개골을 쓰다듬는 미르. 그런 미르의 손길에 경계를 하던 언데드 드래곤이 살짝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그 녀석에게 자아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뭐? 내 말을 들은 세레스가 당황했다. 하지만 내 입은 멈추지 않았다. 그 정도는 너에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미르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중간에서 부딪혔다.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시선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던 그때였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건가? 자네. 그렇게 말한 미르가 슬쩍 언데드 드래곤에게서 손을 뗐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별이 경계할 정도로 강대한 존재께서 고작 그것도 못한다고 하지는 않겠지. 원래 협상이란 처음에는 원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것을 제시해야 하는 법. 그래야만 계속해서 협상 끝에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고 미르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수 없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금 언데드 드래곤의 머리에 손을 얹는 미르를 보자 되레 당황한 것은 나였다. 잠깐 지금 무슨... 스르륵. 나와 연결된 언데드 드래곤에게서 뭔가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다. 당사자가 아닌 그저 연결되어 있을 뿐인 내게도 전해질 정도로 기이한 그 기운은 언데드 드래곤의 안쪽, 드래곤 하트에까지 스며들었고 두근, 곧이어 그 안에서 내가 지배하고 있던 언데드 드래곤의 안에서 무언가 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의 편린이 느껴진 순간 나는 멍하니 미르를 쳐다보았다. 아직은 미약한 자아다. 억지로 성장시켜봤자 그건 내 녀석의 보상이 아니니까. 딱히 힘조차도 들이지 않았다는 듯 미르는 계속해서 언데드 드래곤을 쓰다듬었다. 내 행보를 옆에서 지켜보고 학습하다가 내 녀석이 이 녀석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면 그때 진정으로 이 녀석이 깨어날 거다. 9층의 보상. 그것은 내 언데드 드래곤을 드라코리치로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의 생략이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나와. 쿵. 언데드 드래곤이 내 인벤토리 밖으로 순순히 걸어 나왔다. 이전에는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고작 해봐야 간단한 명령을 수행시키는 게 전부인 녀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를 들고 앞발을 내밀어봐라. 척. 내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말 그대로 다른 언데드들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다루기 쉬워진 언데드 드래곤을 보자마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녀석을 전투에서 써먹을 수 있을 터. 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로보로스가 의뢰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신력의 증강만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언데드 드래곤의 리치화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28화. 보상은 만족스러웠다. 다른 것도 아닌 내 최강의 병력인 언데드 드래곤을 강화시켜 준 만큼 차고 넘친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난 이만 가도록 하지. 리치화를 위해서는 내 정신력을 늘려줄 우로보로스의 의뢰를 수행해야만 했으니까. 언데드 드래곤을 도로 인벤토리에 집어넣자 세레스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벌써 가려는 겐가? 아쉽군. 차라도 한잔하고 가는 건 어떤가? 뭔가 아쉽다는 감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곧바로 한쪽 손으로 시스템 창을 조작하고 있으려니
미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온 채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개척자라 그래. 내게 딱 어울리는 이명이구나. 내 이명, 개척자를 중얼거린 그는 피식 웃으면서 뒤돌았다. 행운을 비마. 다시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미르를 향해 세레스는 고개를 돌리면서도 내가 게이트에 들어가기 직전 작별의 말을 남기는 걸 잊지 않았다. 언제든지 들러도 좋으니 한 번쯤은 다시 들르게. 다른 용들은 몰라도 나는 자네를 환영하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다시금 안전구역으로 돌아왔다. 빠르게 주변을 훑어보자. 겉보기엔 내가 갔을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방 안의 풍경이 나를 맞이해 줄 뿐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보였다. 이 공간에 들어차 있는 사기를. 누군가가 이곳에 왔다 갔다는 흔적이나 다름없었다. 벌써 들킨 건가? 별의 말에 따르면 뼈의 요새 녀석들에게 내가 눈에 띄는 순간 그때부터 놈들의 공세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10층에 올라오지 않아 놈들이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지금 최대한 대비를 맞춰 놓으려 했건만 서둘러야겠어. 어차피 짐도 없는 만큼 곧바로 여관을 나오며 카운터에 있던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인장에게 방 열쇠를 내밀며 짧게 말했다. 퇴실. 재빨리 여관 밖으로 나오자 이미 밤이었다. 검은 밤하늘에 띄워진 별 아래에서 나는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만화를 보는 눈에서 보이는 온통 푸른색으로 뒤덮인 한 구역. 마법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구역. 일명 마법사들의 거리가 내 앞에 드러났다. 여기에 네크로맨서 상점이 있다고. 따끔거리는 피부에 최대한 사기를 둘러막아 내면서 길가를 걷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보이는 건 전부 다 마법사거나 조금이라도 만화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녀석들 뿐이었다. 아무리 봐도 네크로맨서라곤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마법사들만이 점유한 거리였다. 감이 좋은 녀석들이 이따금씩 나를 힐끔거릴 정도로 이곳에 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대체 어디에 네크로맨서 상점이 있다는 건지. 그다지 구역이 작은 것도 아닌 만큼 이대로 끝없이 돌아다녀야 하나 싶던 그때. 저 멀리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짙은 만화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참이라 내가 예민했던 건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성장한 내 격 때문에 빠르게 알아차린 건지는 몰라도 있었다. 푸른 빛을 내는 만화들에게 둘러싸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점 한 구역이. 빠르게 다가가자. 그제야 나는 이곳이 내가 찾던 그곳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다. 언데드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시체나 뼈, 사기의 전도율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여러 장치들이 늘어서 있는 그 모양새는 아무리 봐도 네크로맨서의 상점이었으니까. 인기척이 없는데. 물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 이 상점의 주인은 없는 것 같았지만 뭐 어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올 거라는 생각에 나는 천천히 물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런 도구도 있군. 뼈가 시체가 아닌 무정형의 슬라임과 같은 생물을 언데드로 되살릴 수 있는 상품에 흥미가 생겨 그걸 살펴보고 있던 그때였다. 뚜벅. 상점 안을 향해서 다가오는 인기척. 일반적인 인기척이라면 상관하지 않겠지만 코로 느껴지는 미세한 만화의 향은 그게 마법사라고 말하고 있었다.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나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다. 손님이세요.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그제야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이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진짜 손님이에요? 거의 1년 만에 오신 분이에요. 반가워요. 아무래도 장사가 하도 안 되는 건지 내가 1년 만에 손님이라고 하는 그녀.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나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 내가 여기 주인장이랑 아는 사이냐? 내가 찾는 건 이 가게의 주인장이 아니라 이 가게의 주인과 아는 사이인 마녀. 당연하지만 이 아이가 내가 찾던 그 마녀라면 같이 뼈의 요새를 무너뜨리면 될 뿐이었다. 할아버지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런 내 생각도 잠시. 밖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라고 애타게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찾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애초에 느껴지는 만화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기도 했고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분명히 마법사인데 만화와 사기는 본래 상극,
그렇기에 마법사와 네크로맨서는 서로에게서 자연스럽게 불쾌감을 느끼기 마련이었다. 마왕과 용사, 엘프와 드워프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게선 전혀 그런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 녀석도 딱히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바깥쪽을 쳐다보면 여전히 길가를 다니는 마법사들에게서 조금씩 불쾌감이 느껴진다. 아무리 만화가 적다고 해도 그 불쾌감은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것. 그럼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뭔가 있었다. 그렇게 빤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자니 아이는 밖에서 한 노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당신이 여기 주인인가? 그렇소만 손님이요.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틀림없이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과 풍파.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사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다. 이 아이에게 다른 마법사와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인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이 있었다. 손님이라면 손님이지. 다만 내가 물건을 사러 온 건 아니라서 말이야. 거기까지 말하자 노인은 뭔가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자네 뼈의 요새에서 나왔나? 몇 번을 말하나?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를 이렇게까지. 아무래도 나를 뼈의 요새에서 나온 녀석들로 착각했는지 곧바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노인. 물론 내게 있어선 어이가 없는 소리일 뿐이었다. 뭔 소리냐? 애초에 난 뼈의 요새 소속도 아니다. 뭐? 그렇다면 여긴 무슨 일인가? 뼈의 요새 소속이 아니라고 하자 조금 안심한 듯했지만 그럼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노인. 그 노인에게 나는 우로보로스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너랑 친분이 있는 마녀와 협력해서 뼈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그러자 노인의 얼굴이 더더욱 일그러졌다. 조금 전에는 철절매느라 일그러진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놈을 보는 것 같은 일그러짐이었다. 자네, 미쳤나?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어깨를 으쓱이며 그렇게 대답하자 노인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앓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그때 당부했던 게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였나. 몇 번이고 나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던 노인은 결국 한숨을 내쉬곤 조건을 걸었다. 이 아이와 그 여자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게. 약속하지. 그렇게 말뿐이라고는 한들 약속을 맺자. 그제야 그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의 문을 닫았다. 슬슬 가자꾸나. 부모님이 기다리실라. 네.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서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 노인. 그런 노인의 뒤를 내가 따라가고 있자 아이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노인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물론 내 귀에는 전부 다 들렸지만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내 어머니의 손님이란다. 손님이 뭐예요? 내 어머니에게 볼 일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노인과 아이의 만담을 음악 삼아 뒤를 따라가고 있자니 점점 반짝이는 도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는 길에 아이와 노인의 대화가 잠시 멈춘 사이에 나는 계속해서 궁금했던 점을 물었다. 너는 마법사 아니냐?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우리가 불쾌하지 않은 거냐? 네? 할아버지가 왜 불쾌해야 해요? 아저씨도 엄마 손님이라면서요. 오히려 왜 불쾌해야 하냐고 따져 묻기까지 하는 아이를 보자마자 느꼈다. 아이에게 물어선 딱히 소득이 없다.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노인은 헛웃음을 지었다. 저 아이를 직접 가르친 건 아이의 어머니라네. 자네가 찾는 그 인물이기도 하지. 호, 내 정신력을 늘려줄 사람이자 만화와 사기 간의 불쾌감을 해결한 인간이라. 점점 더 그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지던 찰나였다. 자네가 궁금한 건 역시 그거겠지? 마법사와 네크로맨서 간에서 느껴지는 그 불쾌감이 왜 저 아이에게선 느껴지지 않는지. 알고 있나 보군.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노인. 궁금하다면 설명을. 그렇게 노인이 설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다. 잠깐. 저 멀리에서 푸른 빛이 보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으니까.
올가매라. 그런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온 그때 내 양옆에서 숲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사사사사. 바람은 불지 않았고 그렇다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 숲풀들이 마치 자아를 가진 것 마냥 움직이고 있었다. 마가, 체행, 헉에서 나타난 스켈레톤들이 그 숲풀들을 막아서자 내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런, 자네 위험, 할아버지. 뭐라 외치려던 노인이었지만 그런 노인의 목소리는 나와 노인을 가로막는 벽에 막혀 들리지 않았다. 그 벽은 땅에서 솟아난 듯 흙으로 된 내 키의 2배 정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투악, 인벤토리에서 나온 스켈레톤 나이트가 검을 휘두르자 벽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벽 너머로 보이는 건 노인과 아이를 뒤로한 채 나와 있는 한 여성이었다. 날 죽이려는 거냐? 뼈의 요새 자식이. 까드득. 이를 갈며 분노에 떠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 노인에게도 말했지만 남뼈의 요새가 죽어. 夸夸夸夸. 땅이 마치 파도처럼 흔들리더니 흙으로 된 헤일이 사방에서 밀려오자 나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인벤토리를 열었다. 안 다치게 적당히 조절해라. 쾅! 다음 순간 녹빛의 광선이 사방을 향해 뿜어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매캐한 냄새가 훅하고 끼쳐 들었고 사방을 가로막고 있던 흙의 파도가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쓸만하군. 언데드 드래곤. 원래라면 힘의 제어는커녕 브레스를 발사하는 대만도 수없이 많은 사기를 써야만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고작 해봤자 스켈레톤 몇백 마리를 다루는 정도의 사기만 갖고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병력이 된 것이었다. 언데드 드래곤. 에드 브레스의 완전히 녹아버린 벽에 그녀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그제야 타이밍을 잡은 노인이 그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벨라.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게. 저 청년은 적이 아닐세. 뭐. 그제야 나를 향하던 공격이 멈추었고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혀를 찼다. 환영 인사가 유독 거친 여자였다. 29화. 산속의 오두막. 작디 작은 오두막의 크기에 맞춰 탁자도 고작 3명이 앉았는데도 꽉 들어차는 작은 크기였다. 마셔라. 달그락. 탁자 위로 놓여지는 컵에 담긴 건 찰랑거리는 맑은 액체. 한 모금 들이켜자 느껴지는 건 미미한 과일의 향기였다. 과일수다. 입에 맞을진 모르겠다만 차보단 낫군. 씁쓸하기만 하고 향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차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그녀가 착석하자마자 나는 그녀를 빠르게 훑어봤다. 강하군. 느껴지는 마력은 보잘것없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것뿐. 다른 마법사와는 질부터 다른 굉장한 경지가 그녀의 안에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함이 느껴진다. 마찬가지인가? 그녀의 딸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서는 조금의 불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보이는 것은 마력이었지만 그 어떠한 불쾌감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여기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 과연 정신력과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비밀만큼은 밝혀내고 싶다. 탐구얼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던 그때였다. 블라덴, 그래서 이 녀석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그래, 믿을진 모르겠지만 블라덴이라 불린 노인이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게로 다시금 시선을 돌렸다. 깃띠 깊은 그 눈동자는 마치 텅 빈 것만 같은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너는 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들었지? 우로보로스. 그 이름을 말하자마자 블라덴은 경악했고 정말. 그녀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것이 다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맞구나. 맞아. 분노와 슬픔. 전쟁터를 수없이 오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아왔던 감정이고 제일 익숙했던 감정. 그 감정이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서려 있었다. 하필이면 네크로맨서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상관없어. 내 녀석이 왔다는 것만이 내게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얼거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치를 보던 블라덴이 그녀에게 말했다. 벨라, 괜찮은 건가?
근 몇 년 동안 봐온 것 중에 제일 상태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해. 블라덴 그나저나 이 녀석과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척, 벨라라고 불린 그녀의 손가락이 문을 향하고 있었다. 내 딸을 데리고 밖에서 조금 놀아주지 않겠어? 싱긋 웃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전혀 웃음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안 나갔다가는 강제로라도 내쫓겠다는 듯한 목소리에 블라덴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달칵. 그렇게 둘만 남은 공간 속에서 침묵이 감돌았다. 나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서로가 할 말을 고르기만 할 뿐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던 그때였다. 너는 여기에 왜 온 거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 자신도 네크로맨서면서 그 녀석들의 집단에 들어가지 않고 내 그 녀석들을 도리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